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전 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딸랑딸랑. 여기는 부천. 감독님, 네. 오늘은 우리가 봤을 때 사주궁합이란 게 있잖아요. 네.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누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결혼하면 어떻겠냐. 먼저 물어봤어요. 받아갖고. 그래서 내가, 한번 유튜브에서 한 기억이 나오는데, 둘이 결혼하면 안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왜 안 되냐고 그래서, 둘이 궁합 자체가 맞지 않고, 같이 결혼하면 한쪽에 무슨 문제가 생기든가, 일찍 가부가 되든, 아니면, 일찍 가부가 된 사람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살아도 그냥, 이렇게 안 좋은 게 생겨서, 불행한 일이 거듭되는 그런 사주팔자다.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냐요. 자기 결혼하려고 그러고, 지금까지 봤을 때 다 문제가 없대요. 직업도 그렇고. 내가 남의 결혼을 계속 막을 일이 없죠. 옥죄받고 오는데. 근데, 한 번은 제가 시골을 갔는데, 갑자기, 한번 어디서 많이 본 전화번호가 떠요. 그래서, 누구라고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너 결혼했니? 그랬더니, 결혼했어요. 그러면서 막 그냥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제가 아는 사람 소개를 받았거든요.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지금 일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아니 결혼했는데 무슨 일이 생겨? 이제 신혼부부인데?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남편이 결혼했어요. 저한테 한 2, 3개월 됐대요. 결혼했어요. 그래서 결혼했어? 그래서 축하한다고.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도 다 알아. 그랬더니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좀 사정이 생겼대.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남편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놀랄 일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왜 사라졌는데? 그랬더니 자기도 그거 모르고요. 지금 경찰서에 그 실종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회사에서 어떻게 하고 갔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점심 때 조퇴를 한다 하고 나갔대요. 그래서 경찰이 다 막 이렇게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CCTV요. 그쵸? CCTV를 다 조사를 하니까 어디 이상한 데로 막 가는 그게 다 잡힌 거예요. 근데 한참 동안 연락 자체가 아예 안 됐어요. 왜 안 됐겠어요? 그 사람이 잘못됐겠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거는 자기가 뭔가 쫓기듯 사연을 보니까 쫓기듯 이제 누군가 만나러 가다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궁합이 맞지 않으면 참 희한해요. 왜냐면 저는 친한 친구가 결혼했는데 6개월 만에 신랑이 자다가 죽었어. 그런 사람들은 딱 보면은 결혼시키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주궁합을 괜히 보는 게 아니에요. 다 사주단지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도 적어도 불행한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상대방이 먼저 일찍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찍 사고 난 사람 있고. 근데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점집에 가면 우리네 같은 데 오면은 결혼하지 마라 이러거든요. 둘이 궁합 절대 맞지 않아. 우리는 신점으로 보니까 거기에 딱 나와요. 불행한 이제 인연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결혼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결혼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다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냥 그런 거 안 보고 보는 사람도 많고 불행해도 일찍 죽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일찍 죽는 사람도 생각보다 되게 많고요. 이렇게 일찍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나는 많이 배우고 똑똑한데 가서 개고생하고 사는 거야. 서로가 궁합이 너무 맞지가 않고 결혼하지 말았으면 하는 궁합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엄마들이 와가지고 궁합을 주면 결혼시키지 마. 딸내미 엄청 고생하겠다. 시댁 식구들이 얘를 갖다가 완전 봉으로 보겠다. 막 이런 게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쩌지? 결혼 약속도 잡았고 뱃속에 아기도 있는데 막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야죠. 가면 어떻게? 그 불행이 정말 와요. 그러니까 별로 살아보지 못하고 되게 고생한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궁합을 되게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사주궁합을 엄청 이렇게 본 사람 중에서 정말 0.1은 아니고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 요 정도의 궁합도 있구나 하는 사주를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가 돼지띠, 여자가 정사색. 그럼 나이 차이가 좀 있죠. 52세에다가 46살이잖아. 그러면 6살 차이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4살은 보지도 않고 결혼한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신점 봤을 때 생일이 언제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돼지띠하고 뱀띠를 보면 충살이 꼈다. 무조건 결혼 못한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언진살 충살 하면은 거만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점을 봤을 때 상충살이 껴 있어도 잘 사는 부부가 있어요. 무조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생일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상충살이지만 이거를 대업해서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일달에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제가 띠 궁합을 보면 신해생하고 정사생은 충살이라서 안 맞는다 하지만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아니에요. 왜냐면 물론 사주로 공부한 사람은 안 맞아.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신점, 영점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둘이 의외로 엄청나게 잘 맞아요. 엄청나게. 물론 덤으로 충살을 풀으면 좋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무종교라서 충살을 푼 적도 없어요. 근데도 이렇게 제가 한평생 이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모든 거를. 근데 보니까 돼지띠랑 뱀띠가 충살이면 못 살 텐데 어찌 이렇게도 잘 살까? 영점을 보면은 이들은 평생 백년을 하면서 부도 많이 일군다라고 나와요. 우리가 살면서 중요한 걸 부잖아요. 부.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배우자의 그 덕이 없는 사람은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근데 이 신일생 돼지띠하고 정사생 뱀띠가 만나면 이 춤살만 풀어보잖아요. 그러면 둘이가 합이 돼요. 엄청나게 합이 돼. 안 풀어도 이거는 사주에 그냥 우리가 수학 공식적인 그냥 상충살이지 영적으로 보면 얘네 둘은 궁합이 진짜 좋아요. 완전히 이런 사주가 없다 할 정도로 둘이 궁합이 좋고 이들은 돈 때문에 고생도 안 해요. 초장부터 부모의 복도 많아서 그냥 돈이 쌓여 있는 거야. 근데 양쪽이 다 우리가 남자는 돈이 많은데 여자가 돈이 없어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여기는 둘 다 최고의 팔자를 누리면서 이게 결혼을 딱 한 거야. 나이차가 났어. 그러니까 뭐 집사 걱정을 하나 애들이 잘못되기를 하나 남편이 이상하게 막 이상한 짓을 하나 성격 이상하나 남편이 성격 이상하면 피곤해 죽어요. 그죠? 근데 남자는 여자 집에 잘하고 여자는 남자 집에 잘하고 그리고 얘네들은 보면은 둘은 끝까지 가도 자식들이 아주 승승장구하면서도 좀 잘 풀릴 것 같고 지금 현재도 다 자식들이 명문대 다니면서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조금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인데도 거만하지 않고 겸손해요. 진짜 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이 둘이는 어쩜 그렇게 만날 수가 있어? 나도 이렇게 만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사주 때문에 해야 되니까 무당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근데 이렇게 신혜생 돼지띠하고 정사생을 딱 만나 놓으면 남부를 게 없이 산다. 부는 초년부터 이루어진다.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있느냐? 건강 이상에도 없어. 자식을 낳으면 가족이 좀 신경 쓰게 할 수 있잖아요. 자식도 별 신경 쓸 거 없이 안전 명문대 다니면서 너무나 반듯해. 근데 또 성격에 이상이 있냐 양쪽에. 그러면은 가장 성격에 집중하다 보면은 둘이가 성격이 제일 좋아. 보면 야 이런 사주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되면은 금전의 그 운이 저절로 이렇게 주렁주렁 열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들은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갑자기 로또 맞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들은 처음부터 로또 맞는 그런 기운도 가졌지만 나중에 애기들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됐을 때 정말 로또 같은 거를 딱 또 받았어요. 저절로 돈이 그렇게 생겼다고요. 네. 물론 그거는 부모가 주든 내가 투자를 했든 그것도 내 복이잖아요. 아무리 투자해도 안 되는 경우는 안 돼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항상 보면은 모범이에요. 모범. 근데 우리가 흠을 하나 잡아야 하려면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흠을 잡을 수가 없어요. 둘 다. 왜냐면 요즘 여자들은 시댁 싫어하잖아요. 요즘 남자들은 처갓집 싫어해요. 그래서 각자 먹으러다가 맨날 티끌닥티끌 하면서 살잖아요. 여기는 어쩌면 정당하게 그렇게도 저게 친구지 부부일까? 할 정도로 궁합이 아삼육인 거야. 네. 네, 완전히. 그래서 나는 어쩔 때는 의심스러운 게 저 집에 내막을 좀 들어가 보고 싶어요. 저렇게도 아무 문제도 안 사고 잘 되기만 하잖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은 여자가 나서되면서 돈도 많이 벌잖아요. 여기는 여자는 돈 절대 안 벌어요. 남자가 워낙 직장이 좋아서 보면은 연봉이 엄청 세요. 그래도 살림하기 나름이잖아요. 보면은 여자가 이렇게 많이 지혜롭다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요즘 여자들은 집에서 놀아보면 퍽 퍼져가지고 별로 멋쟁이가 안 돼요. 그죠? 네. 그냥 조금 그렇다 이런데 여자를 보면은 항상 뭐랄까 퍼져 있는 모습이 없고 보면은 항상 그 노처녀 정도의 그런 수준급으로다가 항상 관리가 좀 기본은 딱 돼 있어. 그러니까 남자가 권태를 안 느끼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타고난 복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남자는 타고난 부모의 복이 엄청난 거고, 여자는 타고난 게 이제 남자 복이 엄청나는 거지. 남자 복이요. 그러니까 남자가 다 이끌어가는 거죠. 여자는 복이 없는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여자도 그 가정에서는 보면은 최고로 그래도 괜찮게 키워낸 그런 자식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돈복이 이렇게 결혼하면서부터 남자한테 있으니까 생기는 거고 남자는 기본적으로 그냥 타고난 복이 있잖아요. 아니 부모가 돈 안 주면 그만인데 막 엄청난 막 재산을 막 엄청 많이 줬어. 그러면 얘네들은 그걸로 막 사치 부리고 그런 것도 안 해요. 아주 성실히 이렇게 근검 전략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시부모 쪽에 생활비라는 거를 당연하듯이 드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로 당연하듯이 해요. 여기는. 그러니까 야 그럼 보면은 재산 받을 때만 막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당신 혼자 갔다 와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궁합이 완전 아삼육이에요.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부부가 보면은 진짜 쟤는 성질이 더럽네, 쟤는 능력이 없네, 아니면 쟤는 정말 능력이 좋아, 아우 진짜 찢어지고 저러네,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신혜생하고 정선생 이렇게 궁합적으로 딱 보면은 생각보다도 너무 유유하게 가정을 잘 이끌고 산다. 그리고 보면은 남들이 하는 거는 모두 다 원만하게 싸우는 것도 그렇고 항상 그냥 감정이 없어. 그냥 친구처럼 다정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너가 한 거 태클 거고 제가 하는 거 태클 거고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그게 궁합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아서 그런 자체가 없어. 그래서 뭐 흠을 잡으려도 한 개도 잡을 게 없고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 잠자리까지는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보여주는 거는 보면은 궁합이 저런 궁합을 갖기가 절대 쉽지 않아요. 이거는 이게 타고난 어떤 그런 복이 있어야만이 이런 궁합을 이루고 살 수 있고, 우리가 항상, 근심 없는 집이 어딨냐 해서 자식 문제라도 생기잖아요. 근데 자식 문제도 아예 없어. 뭐가 문제가 있어야 돼?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 그럼 심심할 것 같아, 보니까. 아예 아무 문제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이제 구조가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남편도 이렇게 직장 다니려면은 짜증낼 수도 있고, 한 번씩 나 싫어, 안 가, 너 혼자 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 안 그래요. 모든 거를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설순수범 없이 하고, 또 여자도 당연한 거다 생각하고 설순수범을 쓰고, 제일 여기 정선생이 말이 제일 없대요. 그 가정에서. 그게 크게 그러니까 흉볼것이 없으니까 조용한 거 아닌가? 안 그러면 여자들 입만 열었다면 말하잖아요. 저 새끼가 저렇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저기서 저렇다 이러고. 근데 말이 없어. 왜냐면 흉볼 것이 없잖아. 남편 흉볼 거 없어, 시댁 흉볼 거 없어. 어디 흉볼 게 별로 없으니까 말이 없는 거야 아예. 그러다 보니까 둘이 이렇게 보면은 진짜 당연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 댁에 이렇게 좋은 점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도대체가 뭐가 이렇게 이 집은 걱정이 없을까 했는데, 희한하게 애들 생일을 법당에서 하는 사람 없어요. 그쵸? 근데 지네들 일은 절대 안 해요. 왜냐면 부족한 게 없는데 뭐 여기서 일을 해요. 안 하는데, 애들은 반드시 생일 좀 기억해달라고 생일을 적어달라고 부탁을 하고요. 여기다가 법당에 생일상을 차리고 여기다 정성을 들여달래. 애기 생일 때. 특이하죠? 네. 누가 나한테 애기 생일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는 사람 없거든요.
그 댁은 내가 전 안 해도 내일이 우리 아들 생일인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돈 보냈어요. 내일 아침에 꼭 생일상 좀 자기네 한대요. 하지만 애기 생일만큼은 신령님 앞에서 음식을 바치고 이렇게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엄청나게 이런 종교적인 믿음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저를 바라보면 아 애들 생일을 여기서 세야겠다는 생각이 든대요. 왜냐면 자기 세대에서는 너무나 넘치고 다 가졌잖아요. 또 자기가 봐도 망가질 게 없잖아요. 근데 자식은 이제 명문대를 다녀. 둘 다 해. 그러면 둘 다 명문대 다니는데 앞으로 얘네들은 벌어질 일이 많잖아요. 결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은 지는 엄마 아빠가 해주겠지.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뭐 취직도 해야 되고 앞으로 그 미래적인 비전이 너무 이제 남아 있으니 애들 공동만 드리는 게 생일날. 그래서 참 대단하구나. 새끼가 잘 되기 위해서 생일을 법당에서 차리다니. 생일을 법당에서 차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근데 그게 좀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들이 잘 되겠죠. 딱 명문대 가버리고 전라도 광주 쪽인데 서울로 이제 대학을 딱 좋은 데로 가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것도 복이죠. 왜냐면 지방에서 웬만해 갖고는 서울로 대학 못 가요. 공부 잘해 갖고는. 근데 모든 게 이제 정서적으로 이제 안정이 이렇게 집안이 됐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도 정서적으로 이렇게 잘하게 되는 것 같고 하다못해 생일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신령님들한테 막 생일을 팔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하고 하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자기들은 먹고 살 걱정이 없는데 새끼가 엉망인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이런 사람도 있구나. 딱 한 사람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제가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주를 봤는데 이렇게 좋은 사주는 처음 봤어요. 0.1도 흠 잡을 게 없다고. 네. 건강이 걱정되나, 돈역이 걱정되나, 자식이 걱정되나, 성질 이상해서 걱정되나, 그 아예 없다니까. 아예. 그래서 속으로 항상, 야, 저런 궁합도 있구나.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 신랑, 여기 신혜성 남자를 만난 집 있잖아요, 이 사주. 네. 이 집은 이 정사생을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굉장히 여자 집에서 이 나이 차이가 난다고 반대를 했대요. 근데 그래봤자 뭐해. 둘이 좋아 죽고 반대해봤자 소용없어. 궁합이 딱 맞아보니까 계속적으로 여자 쪽에서도 대학 졸업하자마자 또 혼수 싹 해주면서 그냥 가라. 그냥 그때부터 그냥 계속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게 없이 그냥 잘 산다. 제가 말하는 거는 금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금전은 없어도 벌어서 부자 된 사람 많아요. 근데 넘넘인 사람도 부부가 넘넘인 사람도 많고 자식이 신경 쓰는 사람도 많고 처갓집 그다음에 시대 이런 걸로 불행을 일으킨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0.1도 없어요. 성격 이상하거나 안 맞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그냥 친구 같아. 그냥 아무 불편한 게 없어. 친구들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부부지간은 감정이 섞이잖아요. 근데 친구지간은 잘 지내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근데 어쩜 그렇게 한 개도 근데 남자가 인물도 좋고 여자도 인물도 좋고 좀 이렇게 빠질만도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엄청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완전 검소하게 살면서도 쓸 것 다 쓰면서도 아무튼 하나 신경 쓸 게 없고 그렇게 가시로 찔릴 만한 것도 없고 어디 가면 제일 환영을 받는 그런 사주팔자다. 네. 근데 나이가 있을 만큼 부모한테 조금 소홀해서 소원해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없어요. 네. 엄청 서로가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궁합이라면 진짜 얼른 결혼시켜야 돼요. 근데 이런 궁합은 정말 찾기 힘들다고 봐요. 천에 하나. 찾기 힘들어요. 네. 100에 하나가 아니라 천에 하나 없어. 이거는 보증된 그런 궁합이에요. 보증된 궁합. 제가 언제든 시간 되면 이 궁합을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사람인즉 뭐가 부족해도 부족한 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룹에서도 막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게 사연이 있겠죠. 근데 이 가정은 모든 부를 갖고 모든 걸 다 이렇게 건강까지 시작해서 양가를 다 이렇게 펼쳐봐도 0.1도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사는 사람은 진짜 복을 이렇게 받은 사람이죠. 네. 예. 근데 우리가 보면 상충살이 있어. 불행해.
아니, 그거는 수학 공식적인 얘기라니까. 이거 지금 총살 꼈어, 상충살. 네. 그래도 영적으로는 보잖아요. 근데도 무조건 우리가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 야, 어떤 사람들이, 언진살이야. 우리 진짜 둘이 안 맞나 봐. 우리 충살 꼈잖아. 그건 어디서 다 들은 동향이 있어. 그치? 그게 아니고, 그거는 사주에서 하나의, 수학 공식처럼 정해진 그런 공식이야. 근데 우리는 영적 신점을 보기 때문에 둘이 이렇게 언지살 끼고 상주살 끼고 잘 사는 사람 되게 잘 살아요. 그렇지만 이런 궁합에는 제가 생일은 밝힐 수가 없지만 이런 궁합에는 정말 그런 모든 걸 능가할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다 그렇게 상충살, 언지살 나쁘다 생각을 버리고 절대적으로 이걸 능가할 수 있는 사주가 있다. 네. 생일달에서 있겠죠. 생일달. 근데 여기는 정말 남부를 데가 없어요. 근데 미래를 이렇게 봐도 얘네는 미래도 돈이 진짜 많을 것 같고 미래도 애들도 잘 될 것 같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잖아요. 이 집은 건강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집이에요. 평생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노안으로 죽는 게 제일 좋잖아요. 솔직히. 왜냐면 노안이 돼갖고 무서운 병에 걸고 죽는 사람 많잖아요. 솔직히. 근데 어쨌든 간에 노안까지도 큰 걱정 없이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